단어 하나를 입력을 하면 문단 하나를 완성을 해줘요. 구글 내에서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코드의 한 3% 정도가 기계가 추천해준 코드로 발생이 된다고 하죠. 예전에는 0%였고 이제 3%라면 앞으로는 몇 %가 됩니다. 요즘에 제가 쓰는 앱들 보면 뭐 AI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뭐 관리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AI 앵커, 맞아요. 스마트 스피커, 자율주행 같은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AI가 그림 그려가지고 상도 타고 막 이러니까 감정까지 이제 건드리고 점점 있는데. 슬슬 어떻게 해야 되지? 뭐 AI가 인류를 지배하면 어떡해? 인류가 이러다가 멸망하는 거 아니야? 컴퓨테이셔널 리터러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컴퓨터와 경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취업 배운 느낌이에요.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똑나. 안녕하세요. 전 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상수입니다. 홍기 저 혹시 네. 노코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노코드? 코드가 없는 건가? 그치, 선이 없다. 네. 무선이다, 블루투스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거예요? 아니요. 저를 우롱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미안합니다. 네. 그런 게 아니라 왜 그 코딩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원하는 앱이나 서비스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도구? 그런 게 많이 나온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러면 내가 막 코딩을 막 직접 하지 않아도 그냥 요거를 사서 내가 대입을 하면은 굳이 개발자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우리 같이 코딩을 모르는 사람도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듣동나에서 노코드 서비스로 뭘 만든다 하면 네. 키워드를 뭐 AI, 홍상지, 이현 이런 걸 넣어서 이 유튜브 썸네일용 제목을 뽑는다든지 네. 이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걸 다 AI가 또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AI가 진짜 되게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은데 그니까요. 현실 패치가 얼마나 된 걸까? 알파고 같은 거는 사실 되게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AI라고 해도. 뭐 AI가 뜬다, 뭐 AI가 미래를 좌우한다. 이미 많이들 하고 있기는 했는데 진짜로 AI와 함께하는 세상은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좀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찐 전문가 분을 모시고 한번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박은정 업스테이지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과학 책임자 CSO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는 제 자신을 AI 개발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회사에서도 AI와 관련된 모델들을 만들고 평가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공동 창업자이기 때문에 사실 개발자의 일 말고도 좀 다양한 뭐 피플팀의 일이라든지 기획팀의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도와가고 있는 편이고요. 저는 데이터를 대학원에서 처음 다루게 되었어요. 주로 뭐 무슨 전자 회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센서들을 네. 통해서 기록이 되는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빅데이터를 다루는 연구실이었어요. 뭐 그렇게 좀 스킬을 쌓아 나가다가 친구들과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하게 됐어요. 대한민국 정치의 모든 것이라는 서비스를 하나 만들게 됐는데 네. 정치인들을 판단을 할 때 보통은 이 사람이 어떤 의안을 발의를 했느냐를 가지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텍스트 데이터인 거예요. 그렇죠. 말이고 그쵸. 센서에서 입력한 정보가 좀 다르네요. 그렇죠. 네. 데이터의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내가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스킬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다루기 시작했고 이제 그때부터 저의 자연어 처리, 자연어를 처리하는 과정이 이제 그때부터 좀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근데 깨달았던 게 전 세계 데이터의 70% 이상이 텍스트로 된 데이터거든요. 이걸 다루면 내가 정말 파워풀한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엔지니어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됐고 뭐 자연스럽게 대학원을 졸업하고 뭐 법학으로 가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업스테이지를 창업하게 되고 뭐 그런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이드 프로젝트가 이제 주 전공이 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딴짓이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커리어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됐어요. 이 자리에 앉으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다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뭔가 넥스트 스텝을 찾으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종류를 좀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지부터 여쭤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인공지능 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보통 어떤 방식으로 개발이 되는지를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네. 같아요. AI 모델을 만든다는 거는 말하자면 하나의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함수는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출력이 잘 됐는지를 평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인공지능의 전체예요. 입력단에 뭘 넣느냐에 따라서 좀 구분을 달리할 수도 있고 출력단에서 뭐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구분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가운데 알고리즘 함수에서 뭘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입력단에 포커스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만약에 이미지가 들어간다. 그러면 컴퓨터 비전이라고 불러요. 비전을 컴퓨터한테 가르친다라고 해서 컴퓨터 비전. NLP는 텍스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NLP예요. 자연어를 자연어를 어떻게 네, 처리를 할 네. 거냐.
뭐 이런 방식으로 나눌 수 있고 저희 회사에서는 그래서 보통 이미지를 다루는 컴퓨터 비전, 텍스트를 다루는 자연어 처리, 사용자들의 클릭 스트림을 다루는 추천 시스템, 그 다음에 이 모든 게 조금 더 원활하게 개발될 수 있게 하는 AI 옵스 이렇게 4가지 분야 정도로 구분을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AI 옵스는 어떤 거예요? AI의 오퍼레이션, 운영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야예요. 서버 요청이 굉장히 많을 때 서버를 굉장히 빠르게 늘린다든가 이제 모델을 개발하는 것 외의 가장 큰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어 처리 이쪽을 좀 더 이제 전공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좀 더 예시를 쉽게 한번 들여봐 주시면 어떨까요? 보통 사람들이 NLU 그 다음에 NLG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봐요. 그래서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이해이고요. 네. Natural Language Generation 그러니까 생성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해 쪽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기계가 과연 하나의 문단을 보고 독해를 할 수 있는가 이 문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가 약간 수능 국어 영역 같은 느낌. 국어 영역 같은 거죠. 네, 네, 정확합니다. 네, 네. 네. 이제 Natural Language Generation 쪽에서는 기계 번역 혹은 대화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주로 개발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에 계실 때 그 팝하고의 높임말 번역 그 개발에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이 높임말이라는 게 우리나라 이 한국어의 또 굉장히 또 특수한 부분이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런데 또 되게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 높임말을 어떻게 잘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만 고민을 해요. 우리가 풀어야 그렇죠. 되는 필요 문제인 거죠.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되게 어려운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높임말, 낮춤말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그렇죠. 오게나, 어서 와. 뭐 정말 그렇죠. 다양한 표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기계한테 명확하게 모호함 없이 가르쳐 줄 수 있을 거냐 굉장히 어려운 풀어야 되는 태스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계 번역기를 돌릴 때 저희가 보통 문단 단위로 입력을 하더라도 번역기는 문장 단위로 번역이 될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첫 번째 문장은 존댓말로 나오는데 두 번째 문장은 반말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외국인들이 보기엔 그렇게 위화감이 없을 수는 있어도 한국인들이 보면 정말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머신러닝 개발자로서도 또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개발자로서도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내가 이 분야를 끝까지 밀어붙여야겠다라고 좀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있다면은 뭐였어요? 계기랄 게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딱히는 없었어요. 제가 AI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고 네. AI라는 기술이 점점 커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AI 그 분야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 저도 그 흐름에 좀 들어오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AI 분야에 대해서 되게 매력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계한테 뭔가를 하나하나 다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AI 이전에 개발자들이 보통 하던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기계한테 A를 해, B를 해, B를 한다면 C를 해. 이런 규칙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야 됐거든요. AI는 뭐냐면 너는 이 태스크를 할 거야. 이 태스크를 할 때 입력으로는 이게 일반적으로 주어졌고 출력으로는 이게 주어졌는데 A라는 출력을 내는 경우에는 90점을 맞았어. B라는 출력을 내는 경우에는 80점을 맞았어. 너는 100점을 맞는 게 목표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기계한테 데이터를 다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가 알아서 규칙들을 찾아내고 패턴을 뽑아서 이제 모델이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친구들끼리 흔히 하는 얘기는 진짜 가장 게으른 사람들이 AI 개발자다. 아, 개발자 중에? 네, 개발자 중에 그냥 데이터만 던져주고 풀어 이런 버튼을 누르면 모델이 이렇게 딱 나와주거든요. 네. 물론 뭐 밑에서 백조의 발처럼 이렇게 그쵸. 네, 하는 것들이 네.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음. 무슨 소리로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AI 기술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가 제일 사실 궁금했어요. 이게 실제로 이 산업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왔나,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좀 궁금하거든요. 보통 이제 AI를 전공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터미네이터인 것 같아요. 아예 거기까지 가 네. 있죠. 저희는. 정말 멀리 가 있는 거죠. 네. 뭐 AI가 인류를 지배하면 어떡해? 어. 인류가 이러다가 멸망하는 거 아니야? 네. 사실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AI의 선구자 중에 한 분이 앤드류 응이라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거는 화성에 있는 교통정체를 벌써부터 고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는 저는 이렇게 봐요. AI가 굉장히 파괴적인 자동화를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동화가 우리의 생활을 정말로 완전히 혁신을 일으킬 거라는 거죠. 하다못해 아파트에서 안내방송 같은 거 할 때 네네. 아마 그 친구 좀 어색해졌어요. 네, 왜요?
그게 이제 저희 그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아, 아니라 진짜요? 관리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뭐 이런 AI 식이에요. 목소리로 이야기. AI 입니다. 조합한 아, 느낌으로 진짜?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TTS라고 얘기하는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기술이 어떻게 보면 들어간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송 같은 데서도 이제는 AI 앵커, 맞아요. 그 자율주행 같은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집안에 스마트 스피커 찾기도 너무너무 쉬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조금씩 침투를 해오고 있고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있는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도 B2B로 AI 모델들을 이제 팔게 되는데 OCR 같은 경우가 저희 업스테이지 팩에 들어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데서 수기로 들어오는 문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글자들을 보통 사람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전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컴퓨터를 통해서 자동화를 할 수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그런 모델들을 결국 회사에서 스스로 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업스테이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광학 문자 인식이라고 하는 영역이고요. 이제 저희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안에서 중요한 정보가 뭐지? 이름이 있어? 전화번호가 있어? 뭐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부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뭐 개인정보는 지워줘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그런 것도 가능하죠. 아, 그래서 그런 거를 요새는 RPA라고 얘기를 해요. RPA. 네, 그 프로세스 자체가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자동화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타이핑을 해서 컴퓨터한테 전달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자동화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될 수 있었다면 아예 그 부분까지 전부 다 자동화를 시켜서 사람을 전혀 거치지 않고 내 계좌에 보험금이 딱 입금이 되는 것까지 목표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동화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쓰는 앱들 보면 뭐 AI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뭐 챗봇 서비스부터 뭐 은행 앱 같은 것도 이렇고 다 무슨 AI로 활용한 뭐 스페셜한 것들을 넣었다고 하는데 막 전에 없던 혁신적인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진 않아서 이게 정말 변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거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AI라는 단어가 굉장히 힙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서 갖다 그 쓰는 거를 메타버스처럼. 그쵸.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혁신이 정말 반드시 계단식으로 나타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말 우리가 진짜 젖어드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서서히 진행이 되면서 어느 순간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어왔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게 모르게 조금씩 소비자가 뭔가 눌러야 되는 게 조금씩 줄어든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긴 그런가요? 해요. 예전에는 막 이것도 입력해야 되고 뭐 사진도 찍어서 막 올려야 되고 막 약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한두 가지 스텝이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을 저는 가끔씩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게 AI는 점점 똑똑해지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간편해지는 걸까요? 같은 서비스도?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단계들에서 우리가 누르는 액션 하나하나가 또 데이터로 활용이 돼서 그 부분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재료가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점점 발달한다는 건 갑자기 터미네이터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네요. 하나의 그쵸. AI. 그럼 AI가 더 똑똑해지게 하려면은 어떤 과정들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더 많아지면 똑똑해지나요? 단순히 데이터가 많아진다고 해서 똑똑해지지는 않아요. 머신러닝에도 두 가지 패러다임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부어넣는 거고요. 그걸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합니다. 다른 한쪽은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해서 특정한 데이터에 레이블을 달아줘요. 질문들에 대해서 이 질문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라고 누군가가 표시를 해준다면 모델을 더 개선시키는 패러다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90점짜리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 정답이 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을 하나 세워두고 그 정답과 얼마나 가까워진 아웃풋을 생성을 해내는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뭔가 되게 스카이캐슬의 김주영 쌤 같은 존재가 개발자 그렇지.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렇지. AI를 다른 용어로 얘기를 하면 머신러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기계가 배운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트레이닝을 시킨다고 해요. 훈련을 시킨다. 그러면 훌륭한 개발자라면 약간 김주영 선생님급 그런 느낌인 거군요. 개발자 중에는. 네네. 그러면 뭐 한 몇 년 내로 어떤 변화가 올 것 같다. 좀 이런 청사진도 있으세요? 너무 그게 어려운 질문. 되게 어렵죠. 그걸 제가 알았으면 뭐 주식도 뭘 사야 되는지 알고.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자동화 외에 실제로 자동 완성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했어요. 완성. 네. 이제 예전에 자동 완성 툴들은 내가 치고 있는 단어를 일부분 완성하는 정도에 그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GitHub Copilot이라는 서비스가 나왔어요. 단어 하나를 입력을 하면 문단 하나를 완성을 해줘요. 이름이 입력이 되면 그 이름을 변환하는 함수를 만들어줘 라고 이렇게 딱 입력을 하면 진짜 그 함수를 만들어줘요. 왜냐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코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그 코드 중에서
되게 중요한 패턴들을 이 모델이 학습을 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를 어느 정도 조합을 해낼 수 있는 거죠. AI 개발자가 AI로 만들어진 느낌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음. 그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게 구글에서도 사내에서 비슷한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내부에 배포를 했대요. 구글 내에서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코드의 한 3% 정도가 그렇게 기계가 추천해준 코드로 발생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구글에서 서비스를 만들 때 활용하는 코드들이요. 그렇죠. 예전엔 0%였고 이제 3%라면 앞으로는 몇 퍼센트가 될까? 언제 20%가 되고 언제 80%가 될까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NLG라는 영역에 있는 거예요. 단어가 나는 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들어올 단어가 뭘까? 이름 뭐 이런 게 나오겠죠. 네, 이름 같은 게 나오겠죠. 네. 아. 뭐 나는 루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루시입니다까지 보고 그 다음 단어는 뭘까? 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나이가 나올 수도 있고 나이가 뭐 아니면 나올 스테이지에서 뭐 일하고 취미가 나올 있습니다. 수도 있고 그쵸.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그냥 일반 문장이 아니라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코드를 입력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 코드가 나올 거야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진짜 근데 그 코파일럿을 개발자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세요? 주변에서는 꽤 많이 활용을 하고요. 이러다가 우리 직업 잃는 거 아니야? 라고 좀 농담 삼아 얘기를 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보조 도구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필을 하나 네. 쓰려고 하는데 이제는 내가 한 5단어 입력을 하면 페이지 전체를 기계가 채워줄 수 있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와이프 이현입니다 썼더니 질문 5개 그냥 해줬어. 이런 느낌인데. 근데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완벽하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고 여전히 사람의 손길이 필요해요. 뭐 아까 전에 그쵸. 말씀하신 대로 질문들을 생성을 하더라도 이 질문이 더 좋은 질문이야 하고 체크를 하는 과정 같은 것들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 AI를 활용하고 있는 기술 중에서 루시가 봤을 때 이건 좀 주목할 만하다.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해요. 하나를 꼽아보자면 GPT-3 같은 게 굉장히 유용하죠. GPT-3는 굉장히 큰 언어 모델이에요. 아까 전에 코파일럿이 코드를 예측해서 생성해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GPT-3는 일반적인 언어를 생성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마케팅팀에서 저희 홍보 문구를 이제 가다듬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너를 한번 봐달라, 손봐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창 손을 보다가 이거 나보다 GPT-3가 잘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GPT-3한테 딱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훌륭하게 가다듬어진 문단을 이렇게 딱 출력을 해서 주는 거예요. 약간 그 느낌만 말하면 되는 건가요? 느낌만 말하면 됩니다. 굉장히 방대한 양의 텍스트를 보고 온 친구예요. 저희 항상 썸네일 제목 이런 거 뭐 방송 제목 뽑을 때마다 엄청 고민하거든요. 그쵸. 네. 저도 맡겨보고 싶네요, 되게. 안 그래도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활동에도 GPT-3 같은 도구들이 굉장히 잘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해죠. 지난해에 업스테이지를 김성훈 대표와 이활석 CTO와 이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이버 같이 정말 큰 어떤 빅테크에 있다가 창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그 계기도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네이버 내부에 있을 때 굉장히 AI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공동 창업자 3분이 다 네이버 출신이신 건가요? 아, 네, 공교롭게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이버 내에 있을 때, AI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손에 쥐어지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임팩트를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희는 Making AI Beneficial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AI를 사람들에게 조금 더 유용하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AI 기술은 대단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보급이 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PC가 처음에 생기고 나서 그게 모든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기까지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회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PC를 보급했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AI를 보급하는 회사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업스테이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 변화는 누군가가 일으킬 건데 그게 우리가 한번 돼보자 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새로운 AI를 개발하는 것보다 이미 있는 기술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게 적용을 시킬까를 고민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사실 저희도 창업 초기에 AGI, 디지털 휴먼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사실 AI 개발자로서 그건 꿈이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달성을 해야 되는 궁극이지만 근데 이미 low hanging fruit은 너무 많거든요. 당장 뭐 이것도 따서 다른 사람들한테 주고 그러면 너무너무 큰 임팩트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부터 우리는 먼저 한번 풀어보자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요즘에 뭐 노코드나 아니면 이런 업스테이지 같은 회사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어쩌면 나도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AI를 활용할 수도 있겠네라는 상상을 이제야 좀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이제 가족
가족마다 한 대씩 PC가 점점점 된 것처럼 이제 1인 1 AI. 저희의 첫 번째 고객은 그 과정에서 B2B 서비스로서 다른 회사들한테 AI 모델을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개발자는 그래도 한두 명은 있는 네. 회사들을 타겟팅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아직은 노코드는 아니고 로코드 정도라고 로코드. 보고 있고요. AI 팩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추상화라는 과정이 생기게 됩니다. 추상화를 시킨다는 거는 우리가 밑에서 정말 디테일하게 이것저것 많이 만지다가 대부분의 디테일은 걷어내고 이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기능들만 남기는 과정인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개발자들이 조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런 디테일마저도 자동화를 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고 나면 이제 정말 누구나 개발자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 회사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AI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니즈가 굉장히 많고, 업스테이지의 솔루션도 결국에는 이제 그것을 타겟팅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제너럴한 모델을 배포를 하다 보니까 우리 회사에 맞는 모델이 아닌 거죠. 만약에 그 모델을 우리 회사에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회사의 데이터로 다시 한번 학습을 해서 배포를 할 수 있다면 우리 회사의 최적인 모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걸 목표로 하는 게 업스테이지 AI 팩입니다. AI 팩을 만드는 회사는 어떻게 일하는지도 좀 궁금해요. 업무 AI로 활용하기도 하세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개밥 먹기. 네. 내 스스로 개밥을 만들어서 먹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아, 개밥을 팔려면? 네. 아. 내 스스로 수요자가 네네네.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OCR 같은 프로덕트를 만들면 그거를 슬랙이라는 저희 메신저에다 연결을 해서 실제로 모든 멤버들이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두었고요. 저희 내부에서는 통합 검색 엔진이 있어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슬랙도 쓰고 노션도 쓰고 구글 드라이브도 쓰고 정말 다양한 곳에 문서들이 흩뿌려져 있는데요. 통합 검색 엔진을 만들어서 검색을 하면 뭐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하는 앱들도 내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AI 시대가 되면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지? 어떤 일을 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AI가 이거는 월등히 잘할 수 있는 분야도 있잖아요. 인간보다. 그럼 인간 도대체 뭘 해야 되냐? AI가 그러면 하지 못하는 거? 좀 어려워하는 거 도대체 뭔지 그런 것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컴퓨테이셔널 리터러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컴퓨터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AI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컴퓨터가 뭘 잘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계산이 어마어마하게 빠르잖아요. 그렇죠. 계산 그쵸. 잘하죠. 잠 안 자고 24/7 일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장을 엄청 기억 잘해요. 잘하죠. 기억을 너무너무 그건 잘해요. 우리가 절대 못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뛰어든다는 거는 컴퓨터와 경쟁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아, 네. 그럼 컴퓨터가 잘 못하는 건 뭐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나의 커리어를 쌓아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막 얼마 전에 막 AI가 그림 그려가지고 상도 타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감성까지 이제 건드리고 점점 있는데 슬슬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컴퓨터가 네. 못하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AI는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그림을 생성을 해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완전히 새로운 걸 창조해내기는 아직까지는 어렵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건 아마도 인간이 될 거예요. 루시가 아까 처음에 여기 스튜디오 들어와가지고 되게 신기해했어요. 아, 여기 진짜요? 다 팀원들이 아. 여성이네요 라고 하면서 되게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신기했어요. 네. 왜냐면 저게 평소에 보는 광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그 말은 사실은 이게 루시와 같은 개발자 중에 여성인 분이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로도 저는 들리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절대적인 수로 따졌을 때는. 제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보지만 명확한 원인 한 가지가 있다기보다는 정말 많은 원인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좀 분명한 것은 그 개발자 중에 최초의 개발자라고 언급이 되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놀랍게도 여성이에요. 에이다 러블레이스라는 분인데 그분이 아니더라도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네. 봤어요. 거기에 나오는 분들이 다 개발자예요. 근데 다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개발자, 뭐 AI 개발자라는 분야가 여성에게 그렇게 안 맞는 곳이거나 뭐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제가 프로그래밍을 26살 때 시작을 했습니다. 꽤 늦은 시간에 시작을 했고 뭐 지금도 그거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고 있고 어려운 게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많은 여성 리더들이 좀 생겨서 롤모델이 되고 또 더 많은 여성들이 이 필드 안에 들어오기를 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컴퓨터를 잘하는 여성
여성은 제 주변에서 보기가 어렵긴 했거든요. 그래서 더 궁금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호기심을 갖게 되셨는지. 나랑 동질성 높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직업을 흔히 찾게 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네.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따라갔었던 것 아. 같아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검은 화면에 흰글씨를 입력하는 게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나한테도 좀 가르쳐줘봐 라고 하면서 이제 배우게 됐고 이제 저도 이제 찐 개발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롤모델을 멀리서 찾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가까운 데서 항상 찾았고 내 옆에 있는 친구처럼 되고 싶다. 저 선배처럼 되고 싶다 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어요. 그럼 가까운 데서 롤모델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롤모델이 맞아요.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어. 근데 내가 이 부분만큼은 정말 이 사람을 롤모델로 발전시키고 싶다. 나를 이런 식으로 가까운 데서 롤모델을 찾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갈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대체로 잡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잡는 것만으로도 커리어를 쌓아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멀리 볼 필요도 없고 내 가까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무언가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뭐 잡았다라고 가볍게 이야기하시지만 그 선택의 순간들마다 고민은 안 되셨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 이걸 해봐도 될까? 제 성격의 문제일 수도 아, 있는데요. 그게 저는 별로 생각을-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해보고 하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늘 성공을 많이 해보셔서 그럴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를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시도를 해야 네. 성공도 하고 뭐 실패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성공을 하려면 시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루시가 생각하는 AI 뭐라고 정의를 내리세요? 거창한 게 아니다. 그냥 함수다. 함수다. 네. 되게 또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별거 아닙니다. AI 개발자가 계속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AI 개발자 일의 매력? 포인트 같은 걸 이야기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개발이라는 게 컴퓨터랑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대화하는 거랑은 약간 달라요. 사람들은 좀 꾸미기도 하고 네. 때로는 거짓말도 하는데 컴퓨터는 굉장히 솔직하거든요. 야, 너 이상한 거 입력했어 라고 바로바로 알려줘요. 둘 중에 하나가 틀렸다면 그건 무조건 나야 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면이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좀 편한 면이 있어요. AI 개발자는 어쨌든 컴퓨터한테 지시를 한 땀 한 땀 마이크로 매니징 하면서 내리는 업무는 아닙니다. 컴퓨터한테 이렇게 하면 너는 이 태스크를 잘 완수할 수 있어 라고 알려주는 조언자라고 해야 될까요? 좋은 선배 같은 느낌이네요. 네, 좋은 선배 같은 느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한 땀 한 땀 이제 만들어야 했던 때에 비해서는 노동 집약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기술 자체보다도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 더 창의적인 생각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한 땀 한 땀 알려주기보다는 조금 더 게으르게 업무를 하는 것도 좋으신 분들이라면 뭐 충분히 즐길 만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AI는 사실 개발자뿐 아니라 정말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대표적으로는 뭐 데이터 매니저,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잘 생성을 하고 고품질의 데이터로 만들 수 있을 거냐, 데이터 기획자, 뭐 AI 기획자, AI 마케터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분야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인공지능이라는 기술 하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까운 미래, 그러니까 뭐 몇 년 내로 AI와 관련해서 어떤 분기점을 좀 업계에서 눈여겨보고 기다리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AI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10명 중에 9명은 singularity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AGI를 달성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AGI. 강인공지능. 정말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사고를 할 수 있는 AI를 우리가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를 기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냥 사람과 구분할 수 없는 수준의 무언가가 나와버리면 그러면 그때 우리는 AGI를 달성을 했다고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오래 걸리겠죠.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겠죠. 오늘 박은정 업스테이지 CSO 모시고 여러 가지 AI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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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함수도 어렵고 알파고도 어렵지만 그냥 함수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가볍게 생각하게 그 되는 함수를 것 같아요. 꼭 우리가 풀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계속 외주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도 갖고 다니면서 맞아요. 일하듯이 그거랑 맞아요. 똑같이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런 스마트폰 생각을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도 모르지만 잘 그거 잘 쓰잖아요.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AI와 더 가까워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인터뷰였어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들으셨는지 보고 계신 플랫폼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른 방송 재밌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듣동나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